네, 예전에는 에코프로가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했는데 오늘만큼은 HLB가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했죠. 단 몇 분 만에 코스닥 지수 1%를 밀어버리고 또 HLB 그룹주가 전체가 한 2, 3분 만에 15%에서 20%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오늘 영상은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또 나라면 나한테 이런 상황이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떤 구간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급락이 나올 때 또 해볼 만한 매매 방법이 무엇인가는 다음 영상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장마치고 보거나 3배 수익 나는 상태니까 오늘 좀 흔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죽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던 부분들에서 오늘 사실 수급이 붙으면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급락이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중 내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거래가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라서 HLB는 좀 뭐 많이 당하신 분이 없지 않을까. 장기 투자나 좀 들고 오신 분들만 오늘 고민을 해보는 걸 것 같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좀 올라왔고 마감을 했지만 오늘 내내 수급이 좋아서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라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죽어 있거나 이럴 때는 또 고가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조심할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LB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HLB가 대장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호가 오늘 이제 너무 빨리 움직여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복귀 차트를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11분 때부터는 한 배속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면서 좀 빠지다가 호가는 아래쪽에 매수 전량이 더 많고 매도 전량이 적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좋지 않은 호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밑으로 빠지니까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10분에서 넘어오면서 호가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 되잖아요. 이 위치에서 지금 저가를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제 저가를 이제 깨는 구간, 여기서 이제 하락이 좀 빠지게 되는데, 보통 이런 하락 초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뭐 10만원 99,000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팔려고 마음먹으면 팔 수 있는 시간은 준다. 물론 손실 단기로 들어봤을 때 만약 들어갔다면 손실은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손실을 잘 줄 자리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깨지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수량도 많이 없어지죠. 이제 지켜보자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호가를 보시면 이제 호가가 사라져 버립니다. 빠질 때 1분 만에 빠져버려 가지고 지금 이게 녹화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다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실제 상황을. 근데 95,000원부터 거의 5%가 사라져 버리면서 바로 하락 VI를 맞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VI가 이제 풀리고 나서 또 움직이는 또 저가까지 또 다시 한번 굉장히 좀 밀어제끼는 굉장히 급락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게 오늘 여기서 떨어질지 이렇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뭐 수급이 좀 공황이 생기거나 공백이 생기거나, 수급 공백이라고 한다라는 건 호가를 봤을 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죽어요. 거래가 오늘 많이 나오던 것들이 첫 번째로 거래가 죽는다. 그리고 짤짤짤 빠집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HLB 폭이 빠지는 폭이 크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은 이평선이 있는 저항으로 이평선 위에 맞으면서 짤짤짤 빠지면서 저점까지 오게 되고요. 이 저점이 오늘 장중 저점이라고 보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 여기를 내가 손절 잡고 봤다면 깨지면 정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만 원까지는 아까 보시면 아시죠. 호가가 그래도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 호가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급락 같은 걸 피하는 거는 결국에 손절을 잘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조심을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항상 이제 거래를 할 때 사실 이런 게 언제라도 나한테 올 수 있잖아요. 나한테 언제라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비중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일정하게 조심해서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맞은 상황이라면 뭐 투자금의 10% 5%를 가지고 20%를 맞았다면 사실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만약 내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렇게 빠진다면 대응하기가 참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급락 같은 거를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내가 인지를 하거나 그거를 대응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부분 사실 급락은 이런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한번 제 경험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랑 이제 그러니까 종목이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박스권은 유지를 해요. 그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부분들을 노리는 게 이제 돌파 매매가 될 것이고, 지지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매수라는 건 이제 박스권 매매. 그리고 또 이평선 가지고 이평선에 지지가 한다면 또 이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의 이제 수익을 챙기는 매매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권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스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어디에서 급락이 많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가를 돌파할 때입니다.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자마자 움직임이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단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 오늘 HLB가 약간 그런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차이점이나 부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장중 저점 박스권을 계속 만들고 있던 저점 구간을 지금 닿으려고 하고 훼손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고가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매수한 종목이 어떤 일종의 내가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 돌파하는 순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돌파매 하신 분이 이럴 때 안 쳐다보고 있지는 않죠. 네, 안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돌파하는 거를 뭐 화장실 갔다가 오니까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 이거 경험 있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저도 물론 이런 경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돌파할 때는 대부분 올라갔다가 한 방에 밀어 제낍니다. 이 박스권 하단을 한 방에 밀어 제끼고, 이 한 방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1분봉의 이평선도 반등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하단까지 밀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는 어쨌든 뭐 이 돌파한 구간이 깨지게 되면 손절이잖아요. 근데 뭐 돌파면 할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급하게 여기서 너무 좀 급하게 빠진다 그러면 이 저가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리하는 수순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시장을 보시면서 느껴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이탈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나면 이런 식으로 고가를 여기서 미세하게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고가 구간까지 찍다가 니밀니밀 이런 식으로 빠진 형태가 돼요. 니밀니밀 빠진 형태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니밀니밀 빠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뭐 이렇게 보통 움직임이라면 톡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니밀니밀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되고, 저가에 왔을 경우에는 이 저가가 툭툭 깨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중에 되게 재미없게 움직여서 별로 뭐 별 흐름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조심을 하자라는 거죠. 고가가 낮아지면서 짤짤짤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급락이 나오는 형태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은 다 뭐 물론 호가나 이런 부분들은 매수 전략이 많고 약하고 하겠지만, 여기서 빠질 때는 보통 음봉이 처음에는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예, 음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십자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툭 깨졌다가 툭 깨졌다 꼬리를 살짝 달아요. 근데 이 꼬리가 1분봉의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이 하단 구간을 돌파하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여기서 빠졌을 경우에는 급락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모양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돌파하고 나서 움직일 때는 그냥 빼버린다. 돌파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박스권에 있으니까 견조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고가가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마지막 이제 박스권에서 고가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짜짜짜짜 빠지다가 저점에 닿았을 때 이게 툭 밀고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데, 이때도 역시 거래는 활발히 되는 형태가 아니라 짤짤짤 밀리는 와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툭툭툭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가 급락이 떨어질 때, 급락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호가는 뭐 2, 3% 빠지겠지만, 그때라도 이런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급락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타이밍에 나오고 고가를 갱신하는 건 급하게, 그리고 고가를 갱신하지 못했던 종목이 급락이 떨어졌던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좀 니밀니밀 빠지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굉장히 잘 가던, 누구나 와 HLB 하던 이런 종목이 급락이 나올 때 해볼 만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